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어제 막판의 불꽃놀이 잘 구경하셨나요? 장중에는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 막판에 네마녀가 불꽃놀이를 하면서 우리 증시 상당히 크게 오르면서 어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렇게 막판에 힘을 쓴 것이 이제 오늘장 들어서는 피로감으로 작용을 합니다. 오늘 수급이 다소 공백 국면을 나타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은 조금 마음 편히 쉬고 싶다라는 데 투자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팔고 가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면서 양 시장은 좀 조정 양상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쪽은 분위기 양호합니다. 어제 이 대형주들 쪽으로 프로그램 쪽 수급 쪽으로의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면은 오늘은 그래서 그런지 대형주는 쉬어가고 중소형주 흐름은 양호한데요. 여러분들 종목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에 잘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시간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시죠.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증시타파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 오전장 거래 한 30분 정도 남았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또 오전에는 국내에서 금통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동결이었고요. 조금 전에 토마토TV에서도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시나리오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흐름이네요. 그리고 지금 별아별아님, 네일아트님께서는 또 종목을 올려주셨고요. 미션님, 오늘도 게시판에 이렇게 쭉 글을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오늘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인사도 좋습니다. 저희 지금 시작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먼저 종목 진단 신청하시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2128-3388번인데요. 가끔 게시판에 저도 이 진단 받고 싶은데 포트폴리오 신청해볼까요? 라고 망설이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익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속모를 고민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종목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투자 패턴이라든지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체크해 드리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방송 전후에도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 계속되니까요. 언제든지 해주셔도 되겠고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게시판하고 저희 방송이 이렇게 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늘 1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또 방송에서 전문가분들의 코멘트 그리고 또 종목에 대한 움직임, 제가 또 방송을 함께하느라 미처 체크해드리지 못하는 변화 상황들 있잖아요. 저도 게시판 보면서 참 큰 도움을 얻습니다. 가끔 환율이라든지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포착을 하고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저희 소중한 시청자분들 많으신데요. 그것을 통해서 저도 힌트를 좀 얻곤 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활약 기대할게요. 마지막으로 증권통 애플리케이션 모두 다 설치하셨죠? 이 증권통 앱을 통해서 저희 방송 그리고 게시판도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도 초대 손님 세 분과 함께합니다. 포트폴리오 진단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 함께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전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지금 현재 데스매치 1위 전문가입니다. 지난 시즌에 1위 기록하시고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시즌에도 계속해서 1위 자리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인기가 최근에 상당합니다. 과연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종목 진단을 통해서 팁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양태준 대리도 오늘장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벨이 좀 계속해서 울리네요. 오늘 또 전화 종목 진단 신청하기에 앞서서 토론 주제 알려드려야죠. 시장에서 요즘 주도주가 없습니다. 맨날 돌아가면서 오르고요. 어떤 날은 대형주, 그리고 어떤 날은 중소형주, 어떤 날은 성장주 컨셉, 어떤 날은 가치주 컨셉, 헷갈립니다. 게다가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주 혹은 뭐 배당주라든지 환율 움직임 변동성 확대되면서 환율 수혜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쪽에 컨셉을 맞추고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네일아트님의 송원산업부터 첫 번째로 처음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11,350원에 비중 30%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가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사셨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송원산업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저희 진단 신청도 자주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과연 매수 잘 하신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이동근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동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근입니다. 네, 연결되셨죠? 첫 번째 종목 송원산업인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송원산업을 11,350, 지금 현재가에 아마 지금 30%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뭐 오늘 그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뭐 효성 이런 화학업종들의 주가 흐름들이 어저께 국제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흐름들이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위 실적이 15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년 또 34억 동기 실적에 비한다라면은 대폭적으로 개선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실적도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조정키에 매수 관점을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난 7월달, 8월달 고점권 영역이 11,350원 선 영역에 지금 매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는 급등했던 구간, 기술적으로 약간 장을 맞을 수 있는 구간에 매수한 게 약간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손절가만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그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끌고 가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하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70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술적으로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뭐 연준 FOMC를 앞두고 약간 이제 주가 흐름이 등락 과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1,700원 선 언저리까지도 약간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라인만 제대로 좀 지켜주게 된다라면 주가 아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았었군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약간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하시면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송원산업이었고요. 게시판에도 지금 종목들 한미사이언스 이 종목으로 최근에 좀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공매도 때문에 지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자님도 글 남겨주셨네요. 오늘도 이렇게 또 백비둘기님께서도 신성통상이요. 어제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좋더니 지금은 약간 좀 상승폭을 반납하나 봐요.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올려주신 분 종목 봐드릴게요. 8501번님께서 한국정보인증을 좀 신청해 주셨네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한국정보, 뭐 한국전자로 시작되는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올라갈 때가 있었잖아요. 일주일 만에 또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한국정보인증 매수가가 14,300원이고요. 비중 20%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일봉을 띄워놨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좀 꺾인 것, 지지부진해진 게 확인이 되네요. 오늘도 좀 밀립니다. 매수가 약간은 좀 밑돌고 있는데요. 지금 손절을 좀 할까요? 아니면 좀 견뎌볼까요? 이동근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예, 지금 한국정보인증은 삼성페이 활성화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제 삼성페이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 활성화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흐름도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이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4,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당적으로 조금 고점권에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언급드린 삼성페이 관련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시세가 쉽게 끊기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지난번에 이미 이제 주가가 3, 4월달 고점권 영역에 와서, 그러니까 15,000원대 영역이죠. 15,000원대 영역에 와서 분명히 이제 끊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분명히 좀 지켜주시고 가져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000원대 제시를 하겠습니다. 21일 이동 평균선을 기술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은 주가 수준 자체가 다시 이제 만원선 초반권 언저리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0일 이동 평균선 기술적으로 손절가 설정하시고 이 종목 보시고요. 다만 이제 앞서 언급드린 뭐 재료도 좋고 그다음에 실적도 반기 실적이 한 26억 정도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나은 편이고 앞으로 이제 삼성페이 관련한 기대감 감안하게 된다라면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주가가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저는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14,500원에서 14,800원 정도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수익은 노리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한 매수가 근처 정도까지 오면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기를 권했습니다. 지금 저희 순서대로 좀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황금복조리님의 한솔테크닉스가 그 다음으로 올라와 있네요. 매도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종목을 들고 있다가 약간 좀 지치셨거나 혹은 이 매수할 때 예상했던 시세 흐름과는 조금은 다른가 봅니다. 21,000원에 비중 30% 담아주셨는데요. 이 종목 거의 매수가 근처예요. 일봉 차트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지금 쭉 보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주가가 좀 밀렸네요. 23,0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밀려 내려가면서 일단은 오늘 매수가는 좀 이탈을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금복조리님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동구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한솔테크닉스 21,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죠. 뭐 조금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뭐 충분하게 이제 보유를 좀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종목도 다른 이제 IT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라이트 유닛이라든지 태양광 인버터 뭐 이런 쪽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IT 부품주들하고 이런 쪽이 이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해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반기 실적이 한 4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 정도는 올해도 뭐 지켜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IT 부품주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쪽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일단은 뭐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5, 6월 달 24,500원대 언저리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약간 이제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추세가 둔화되는 국면에 지금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목표 가격을 좀 낮게 좀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등 목표 가격은 지금 21,000원에 매수하시는데 한 2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손절가는 2만원 정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 싱스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 저도 10시 구간대하고 2시 구간대 이 토마토TV에서 시황 코너를 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사실 예전만 같으면 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특징만 확실하면 준비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이 시황센터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아요. 과연 어떤 종목군이 오르는지 정확하게 묻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잡아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아마 투자자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한 섹터라든지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얼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이런 특징이라고 할까요? 환율 얘기 있었고요. 또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이 배당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래된 얘기기는 하지만 초저금리 얘기 좀 나타나면서 자산주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강세 흐름 그리고 또 눈여겨보자 이런 분석들도 상당히 좀 나왔었는데 과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이야기 좀 나눠보겠고요. 또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석철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한 주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는데 이번 주는 좀 어떠셨어요? 네, 뭐 아무튼 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고 그래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수는 좀 강하게 오르는데 돌아가면서 올리잖아요. 어찌 보면은 뭐 골고루 분배를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또 소외되는 시청자분 없이 골고루 올리니까 좋으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 꾸준히 좀 갖고 가시는 분들께는 다소 좀 뭔가 시장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고 계세요? 네, 뭐 제가 매일 이제 금요일 날 출연하면 이제 목요일 날은 제가 맨날 명강을 하기 때문에 명강에서 사실 다 말씀드렸었는데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장세의 기본 컨셉이 뭐냐면은 변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뭐냐면 주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종목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떤 종목 올라갔다가 또 어떤 종목은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재료라든지 단기 어떤 그런 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면 오히려 뒷북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 대응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최근에는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정보와 뉴스를 조금 제어를 해라. 왜 그러냐면은 정보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대부분 보면 순환 흐름이 나타나면서 종목들은 한참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격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선점하는 그런 대응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왜?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김성추 전문가의 분석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지금 포트폴리오 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차려볼 밥상 그 재료들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 접수받은 포트폴리오에는요, 총 4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받았던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아마 현금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편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55%가 주식이고요. 현금 비중이 45%입니다. 보겠습니다. 종목들 쭉 나가고 있죠. TLI 8,450원에 비중 15%입니다. 하림홀딩스 5,720원 역시 15%고요. 이니텍이 5,350원 15%, 이수페타시스가 6,120원에 10%입니다. 쭉 보니까요, 종목들이 대체로 10,000원 미만에, 하지만 또 동전주도 아니죠. 한 5,000원에서 10,000원권 사이에 종목들이 있고, 대체로 또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계시네요. 현금 비중도 마련을 해 두셨는데, 과연 현재 포트폴리오는 좀 몇 점 줄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김석철 전문가님 좀 어떠세요? 네, 뭐 제가 이 방송에 나오면 대부분 우리 시청자님들 포트폴리오들이 꽉 물려가고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오늘은 조금 그나마 최근에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조금 선방하고 있는 포트가 아니냐. 이제 다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전체적으로는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다만 지금 현 구간, 현 시점에서는 조금 압축이 필요한 포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점수로 치면 한 80점 정도 되는 건가요? 한 7, 80점?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꽤나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TLI 보겠습니다. 나머지 뭐 이니텍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좀 수익을 크게 보고 계신데 이 TLI도 수익권이기는 한데는 약간 좀 미미합니다. 어디에 좀 넣을 수 있을까요? 네, TLI는 일단 뭐 짜장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TLI 어떤 업체인가요? 네, 뭐 TLI는 뭐 시스템 반도체 이제 설계하고 그러는 이제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TLI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뭐 이슈를 잠깐 분석을 하면서 자산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현금 자산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 땅 많고 현금 많다고 해서 그 회사가 당장 어떤 성장성을 보일 것이냐 기대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최근에 장세의 흐름이 어려우니까 돈 있는 기업 그리고 현금 유동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건 하나의 유행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과연 향후에 얼마만큼 크게 성장을 할 것인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무튼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돈이 있고 뭐 자산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투자를 해서 새롭게 어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이 TLI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그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뭐 기업의 기본적인 어떤 분석도 중요하지만은요. 지금은 특히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요. 기업의 그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 이외에 가격적인 측면과 추세적인 측면을 보는 게 지금은 유리합니다. 뭐 그런 측면 속에서 보면은 TLI의 주가는 최근에 보면은 최근 한 1, 2주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 지점에서 서로 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는 아주 첨예화된 그런 그 지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더 갈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지금은 시장이 좋다라고 하거나 시장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좋다라고 하면은 조금 들고서 기다려 보는데 지금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포트 압축이 필요하다라는 측면 속에서 TLI는 압축 대상 종목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펀더멘털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에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도 좀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 그런데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최근 1, 2주 동안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가가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은 가운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런 주식은 사서 바이앤홀딩의 관점을 가져도 되겠지만은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거래가 터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동네 주식이 됐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베이스가 좋으면은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한번 쉬었다가 또 다시 갈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자리는 조금 뭡니까 숨을 고를 필요가 있는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지난 그 금요일 코스에서 한번 그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한번 크게 흔들렸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올라갔고 오늘도 이제 크게 흔들고 있는 자리인데 대체적으로 지난 금요일과 오늘 기록하고 있는 장중 고점 기준에서는 한번 작전상 후퇴하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은 말입니다. 막연한 예측을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그 시세가 그 저항선이라든지 지지선의 선이 설정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는 일정 정도는 액션을 취하는 대응. 그래서 지난번 고점과 오늘 장중 고점 기준으로 해서는 좀 파는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얼마에서 정리를 할까요? 네, 뭐 대체적으로 그 가격권대가 지금 이제 10,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는 지금 이제 9,200원대가 1차적인 저항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9,200원대에서 그게 이제 가격이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거기서 조금 더 가져가겠지만은 9,200원대에서 계속해서 저항이 나타난다. 그러면 9,2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파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강하게 시세가 형성된다 그러면 10,000원까지 보시고 다만 이제 9,200원대를 일단 1차적인 목표치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뭐 최근에 5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5일선 그러니까 손절 가격은 아닌데 5일선이 추세 이탈가니까 8,600원 정도를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TLI였습니다. 지금 뭐 이러나 저러나 수익은 보고 좀 나오실 수 있는데 추세에 따라서 수익이 좀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는지 여기에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 하림홀딩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차트를 보니까 앞서 살펴본 TLI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더라고요. 최근에 거래량이 늘 때 아마 시청자분의 관심이 좀 커지면서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림홀딩스 어디에 놔볼까요? 글쎄요, 뭐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가격권대인 것 같은데 그쵸, 뭐 이 종목은 네. 뭐 약간 중립적인 지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굉장히 부담스럽지도 않고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근데 뭐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다들 뭐 신문 지상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 회사도 원래 이제 약간 현금성 자산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페노션을 인수를 했죠. 그 페노션을 인수하면서 뭐 그거에 따른 이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게 이제 여기저기 증권사 레포트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업황이 이제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뭐 본격화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팩트일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하림홀딩스의 경우에는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실적을 볼 때 말입니다. 현재 주가와 실적의 흐름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되니까 뭐냐면 실적이 그동안에 좋았어요. 그죠? 좋은 가운데에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최근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봐야 하는데 그 부분 속에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주가가 대체적으로 적정한 주가 수준, 그러니까 크게 오르기도 약간 뭡니까 뭐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빠지기도 불안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가령 제가
현재 시점에서 하림홀딩스를 만약에 매수할 겁니까? 그러면 저는 매수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세를 감안했을 때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우리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그 7월 말에 기록했던 고점과 현재 고점이 이제 맞닿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이번에도 거래량이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은 뭐냐면 바닥권에 있는 흐름이 아니라 고공권에 있는 흐름이고, 뭐 고공권에 있는 가운데서 뭐 최근에 좋은 재료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가격권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서 새로 사는 것보다, 그리고 갖고 있는 것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한 주가 흐름을 지켜만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자연히 가격은 나오겠죠. 뭐 최근에 기록하고 있는 그 고점 가격권대, 그 자리가 대체적으로 한 6,500원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6,500원대를 목표치로 설정을 해놓고 최근에 기록하고 있는 고점 가격대가 6,000원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 전후부터 매도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최종적으로는 6,500원까지 목표치를 설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하림홀딩스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이니텍입니다. 최근에 정보보안 쪽, 핀테크 쪽 부각되면서 같이 좀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또 차트 모양이 앞서서 두 종목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수익을 가장 크게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떤 음식이 될까요? 어쨌거나 뭐 수익을 낸 종목이니까 네. 뭐 탕수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수익을 좀 챙겨야 될지 아마 이 고민이 가장 크실 것 같습니다. 5,300원이면은 연초에 좀 잘 사셔가지고 지금 꽤나 크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시는 종목이에요. 이니텍 어떤 회사인가요? 뭐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니텍이라는 기업은 뭐 최근에 이제 뭐 핀테크 관련해서 뭐 하나의 이제 어떤 이슈 테마에 이제 속했던 종목인데, 뭐 이 회사는 이제 KT 계열의 이제 금융 보안이라든지 뭐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각광이 받고 있는 핀테크 관련 성장성이 기대가 되면서 주가는 일정 정도는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이 이 이니텍의 주가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여기서 또 한 번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흐름이냐, 그 부분 속에서는 이제 퀘션 마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할 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새로운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저는 과연 꿈이 있는 주식이냐, 현재 시점에서,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냐, 거기다가 저는 점수를 되게 두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니텍이라는 기업이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핀테크 관련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으면서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3,600원 했던 주식인데 지금 뭐 어쨌거나 지금 한 배 이상 올라와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새로운 어떤 핀테크 열풍이 불 것이냐, 그 부분 속에서 약간 불확실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회사의 성장 기대감이라든지 가치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림홀딩스와 마찬가지로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점에서 털고 나오는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좀 어느 정도 또 수익도 내고 계시니까요. 그러면은 좀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뭐 기술적인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이제 헤드 앤 숄더형의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 앤 숄더형의 패턴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전에는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헤드 앤 숄더형의 패턴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패턴 공부를 할 때 전환형 패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이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되는 패턴, 그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오른쪽 어깨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기록하고 있는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기서는 한번 물량을 털고 나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전체적인 투자 전략이라든지 종목 대응 전략은요,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전략이 맞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종목 대응에 있어서도 이전에 이제 뭐 4월 달까지는 올 4월 달까지는 뭐 종목들이 힘이 막 붙는 자리에서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베이스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적절한 대응, 그러니까 최근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는 털고 나오는 관점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도 이 종목이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하다가 상승폭 내주고 게다가 또 하락으로 좀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직전 고점을 좀 못 뚫었다라는 의미에서 헤드앤숄더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니텍 직전 고점이 한 8,000원까지 예상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사실 어저께 막 장중에 급등
나왔을 때 한번 사실 저는 좀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안 파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어저께 고점 가격이 이제 8,200원이었었는데 8,000원을 전후로 하는 가격권대에서는 팔고 난 다음에 제가 보는 게에서는 막 이렇게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00원 전후 가격대에서는 한번 털고 나오자. 뭐 수익을 보신 거니까 적절하게 그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50% 이상의 큰 수익이니까요. 그 부분 챙기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마지막으로 좀 식탁을 차려볼게요.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 남은 자리가 별로 없네요.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 그나마 가장 좀 안 좋은 종목인데.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이제 단무지 정도로 놓을까요? 예.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또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손실이 좀 큽니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가 이 이제 기업이 이제 PCB 이제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에 어느 정도 새로운 어떤 그런 매출이라든지 그게 늘어날 수 있는 계절적 수요가 있는 시기에, 그래서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데 그 실적으로도 양호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시장에서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못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는 말입니다.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분명한 수급상 의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 회사의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고 있는 자리가 아니냐. 그리고 주가는 되게 추세적인 흐름 속에서 상당히 좀 탄력적이지 않는 그런 추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포트 쪽에서 가장 정리 대상 1호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약하고 별로인 종목부터 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종목이 안타깝게 꼽혔습니다. 일단은 손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손실을 내고 계시진 않은 것 같은데 얼마에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기억하실 거는요. 오늘 거래량을 엄청나게 줄이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초반에 반등 나올 거예요. 이런 흐름들은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죽이면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지금 오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이제 12시 30분까지 지금 거래량이 34만 주면은 일단 이제 거래량이 저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 저점이라는 얘기는 이제 급한 매물이라든지 팔 매물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기술적 반등이 한번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크게 물려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요것도요. 그러니까 꼭 이익을 보면서 팔자 이런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시세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는 그냥 이런 거 가지고서 괜히 그냥 골머리 아프거나 마음 저기 하지 마시고요. 이것들은 좀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는 그냥 팔고 나오는 관점,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좀 매수하는 관점이 맞지 않냐서 6,000원 정도 전후를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 정도에 6,000원 정도 반등 들어오면 거기서는 털고 나오시는 관점 말씀드릴게요. 네,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종목은 긍정적이더라도 한 차례 좀 시세를 냈기 때문에 정리하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게다가 또 현금 비중도 상당히 좀 많으니까요. 새롭게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이 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정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했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가지고서 새로운 어떤 꿈과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압축을 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전체적인 포트 종목들이 저항권 흐름 속에서 좀 끼적끼적대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흐름에서는요, 여러분들 괜히 물량을 들고 있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팔고서 그냥 지켜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항권 흐름에서는 좀 약간 축소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전체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최근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강이라든지 이런 시간에서 이제 지지난주에는 현대위아,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제가 현대미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최근에 보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오늘 LS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세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어떤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좀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시세가 한 차례 나고 난 다음에 뒤풀이 파동이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막 한참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새롭게 피어나는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종목 중심의 교체 매매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석철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밥상, 늘 먹던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 이제는 좀 새로운 반찬들 그리고 레시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군 가격 전략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TLI인데요. 이 종목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 나오고 한창 좀 시세가 났었는데요. 현재 수익 구간인 만큼 좀 정리 의견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10,000원이고요. 손절 라인 8,600원 제시됐습니다. 단기적인 현금화 전략이라는 점도 좀 추가를 했는데요. 9,200원 선에서 좀 저항을 받는다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의견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하림홀딩스인데요. 이 종목 역시나 한 차례 좀 시세를 냈었죠.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6,500원에서 목표 주가가 제시됐고요. 손절 라인은 5,400원입니다. 이어서 이니텍입니다. 현재도 한 50%가량, 50%가량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수익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는 좀 챙기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목표 주가 8,000원 내외 권했고요. 마지막 이수페타시스는 다른 종목 대비로 매력도가 약간은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입니다. 매도 의견에 목표 주가 6,000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목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또 특징이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좀 사이즈가 컸었잖아요. 어제 종목군도 그랬고 엊그저께도 그랬는데 오늘은 뭔가 또 사이즈가 작은 중소형주들로 꾸려져 있는 포트였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또 나는 어떤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몇 점일까요? 궁금하시다면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8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12시 30분에 중국 증시 마감을 했죠. 오전장 마감이요. 한번 현재 상황 볼까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그렇군요. 왠지 국내 증시가 상승폭 반납하고 뭐 낙폭 키우고 이러길래 중국에서 뭐 별로 안 좋나 싶었는데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오전장을 끝마쳤습니다. 물론 낙폭이 크지는 않고요. 0.07% 정도 조정받으면서 3,195선에서 오늘 오전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3,200선을 좀 이탈을 했는데 그 여파인지 혹은 지금 뭐 어제 있었던 수급적인 여파인지 국내 증시도 다소 좀 장중 고점 대비로는 밀려납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 0.7% 정도 밀리고요. 코스닥도 현재 하락 전환이 임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들도 조금씩 윗꼬리를 달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지금 오후장 접어들면서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앞서서 한미사이언스 공매도 때문에 힘들다라면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참 힘드실 거예요. 8160님께서 이 종목 16만 8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많네요. 60%입니다. 현재 14만 원 약간 좀 밑돌고 있으니까 손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이 종목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메리츠증권증권 프라임금융센터입니다. 양태준 대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뭐 비중만 봤을 때는 60%라고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상승이지만은 전체적인 1차적인 목표는 비중 축소에 좀 목표를 두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그동안 뭐 계속 올랐던 부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래도 아무래도 MSCI의 이제 어느 정도 종목 변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편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급등을 하고 지금은 거의 뭐 좀 장기적인 모습의 좀 박스권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지선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다만 1차적인 저항선이 16만 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에는 뭐 근처엔 가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 손실이 좀 나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박스권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시각이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좀 또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그동안에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6만 원 선에서 저항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16만 원 선 저항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전 고점 부근인 19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한미사이언스 들고 계신 분들은 추세 꺾인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고 하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14만 원대인데 15만 원 정도까지도 반등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올려주신 종목들이
지금 밖에 비가 좀 주적주적 한 방울씩 내린다고 해요.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좀 오늘 날씨 좀 흐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금요일이라서 벌써 마음이 좀 떠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게시판이 오늘 약간 좀 한산하거든요. 종목도 중간중간에 좀 있습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적네요. 오늘 진단 신청이. 임페리얼님께서 올려주신 SGNG 보겠습니다. SGNG 3,105원에 비중이 40%입니다. 이 종목도 손실 구간이네요. 거래량도 지금 얼마 없죠. 최근 들어서 그다지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던 종목인데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대리님, 이 종목은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SGNG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좀 따져본다면은 아무래도 자동차 부분, 그러니까 시트 부분이 거의 한 60% 가까이 이제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의류 수출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자동차 시트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뭐 국내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 자체가 다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주에도 좋은 영향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 SGNG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크게 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에는 그 매기세가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어느 정도 뭐 손절 라인보다는 이제 홀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근데 40%의 비중은 그렇게 적은 비중은 아니고 좀 많은 비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한 3,400원 부분에 이제 도달했을 때는 비중을 어느 정도 일부 축소를 하시고 이제 향후 좀 주가 흐름을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는 최소한 4,4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GNG였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진단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앞서 산미사이언스 그리고 SGNG, 멜츠 중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양태준 대리와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시장이 다소 좀 오늘 어제에 비해서 다소 좀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게시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심심타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애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에 두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요즘에 종목을 좀 많이 저희가 봐드리느라고 이 심심타파를 몇 차례 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아쉬워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를 짠 하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제가 좀 하루 늦었네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언팩 행사가 있었죠. 애플도 국내에서도 이 신제품이 나왔다 하면은 진풍경이 펼쳐지잖아요. 대리점, 이 파는 곳곳에 정말 길게 줄을 늘어서 있어서 마치 맛집 앞에서 줄 서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가전제품에 이렇게 마니아층이 생기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애플의 저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그럴 때마다 늘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굳이 얼리 어댑터가 아니더라도 애플의 IT 기기는 상당히 좀 어떨 때 보면 또 마술 같고 요술 같은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일단은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에 좀 진행이 됐던 이 언팩 행사와 관련해서 총 5개의 신제품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대규모로 좀 신제품을 공개하고 나섰는데 일단은 좀 시장 반응은 영 시큰둥해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뭐 각자의 판단은 다른 거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이폰 나왔어요. 기존에 아이폰 6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전 버전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6S 그리고 아이폰 6S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도 이 3까지 나오면 3S 이렇게 S자를 붙여서 그 다음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번에 이렇게 6S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가장 큰 특징이 사실 기사 읽어보시면 뭐 화소가 몇만이고 배터리 시간이며 뭐 디스플레이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는데 크게 관심이 깊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저 정도의 IT 기기를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가장 눈에 띈 점이 색상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게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색상이 여러 가지로 늘었습니다. 기존에 아이폰 하면 흰색, 까만색 두 개 딱 떠오르고, 그래서 이 덕분에 주가가 상승하는 회사가 저는 슈피겐코리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심플한 애플,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꾸미고 싶은 마음에 액세서리를 사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색상을 좀 내놨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골드도 있고 중간에 핑크빛도 있고요. 특히나 이 로즈 골드, 요즘에 여성분들 뭐 귀걸이라든가 시계도 로즈 골드 이 색상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분홍 색깔, 여성층을 위해서 새롭게 좀 선보이는 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 아이패드로 넘어가 볼까요? 일부 기사를 보니까 이번 언팩 행사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패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 아이패드 전반적으로 뭐 사이즈라든가 화소수 이런 부분에도 차이가 있지만 또 가장 쉽게 눈길을 끌 수 있는 게 아이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가 기기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아이패드를 이렇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9 버전인데요. 옆으로 세워놓고 밑에 뭔가 키보드가 있죠. 보통은 무선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루투스라든지 연동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같이 쓸 수 있는 액세서리로 선보이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자석 단자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그냥 접촉만 하게 되면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키보드와 관련해서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요, 기능적으로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평가가 좋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아이패드와 함께 쓸 수 있는 바로 이 펜슬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존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펜슬은 갖다 버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스타일러스 패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팀 쿡 CEO 같은 경우는 또 이 펜슬을 출시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펜슬, 단순히 필기를 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울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는 요술펜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아이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 키보드 그리고 펜슬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개를 그럼 소개를 해드린 거죠. 마지막으로 아이워치도 나왔습니다. 아이워치 시계적인 기능도 있지만 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제 애플이 뭔가 콜라보레이션, 예술계와 뭐 음악 가수들 사이에서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가수들과 일부 명품 브랜드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하잖아요. 이번엔 애플이 세계적인 명품 에르메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시계 줄 있잖아요. 스트립이 이 에르메스 쪽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같이 손을 잡고 좀 고가 브랜드의 시계와 함께 대결할 수 있는 구도를 좀 형성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딱 봤을 때는 심플하니 이쁘죠. 그런데 그만큼 고가라고 합니다. 일단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워치들이 나왔었죠. 뭐 갤럭시 기어라든지. 하지만 좀 손목에 찼을 때는 다소 좀 둔탁한 느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시계는 참 이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사용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군들 일단 뭐 애플이라든지 관련된 부품군들 오늘은 주가가 좀 다소 부진하지만 앞으로의 판매고라든지 후속 뉴스를 통해서 주가의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 역시나 애플은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는 사람도 뭔가 한마디씩 입을 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로즈골드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쁘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색상은 상당히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션님께서 같이 전화기 바꾸러 갑시다 하셔야 되는데 저야말로 전화기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제가 한 3년째 쓰고 있어서 저희 제작진분들이 매일 저만 보면 핸드폰 바꾸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애플인데 별아별아님께서 삼성 대단해 라고 올려주셨는데 잘못 쓰신 건지 혹은 정말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네요. 중간에 또 종목이 있어서 저희가 짚어드릴게요. 지금 살펴볼 종목은 5444번님께서 삼성증권 신청해 주셨네요. 얼마 전에 증권주들이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다시금 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증권 45,000원에 사셨고요. 아이쿠, 비중이 70% 되시네요.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주가가 48,000원 정도 지나가니까 다행이세요. 그리고 45,000원에 매수하셨으면 거의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잘 사셨네요. 증권주라고 하길래 저는 내심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럼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을 해야 될지 혹은 더 크게 키워볼 수 있을까요? 양태준 대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삼성증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48,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전체적인 증권 업종들로 봤을 때 지금 거의 임직원 매매가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권 매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중국이라든지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증권업종에 좀 악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비중을 한 반 정도는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한 5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는 48,000원에서 49,000원 사이로 비중 축소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기관들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만 원 선까지 해서 52,000원 선까지도 좀 목표를 두시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중이 크시니까 일부는 좀 수익을 챙기고 보고 나머지 물량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종목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화케미칼인데요. 이 종목 2만 원에 사셨는데 지금은 약간 좀 손실 구간입니다. 18,350원권 현재 지나가거든요. 한화케미칼 7451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2만 원의 비중 20%로 담아주셨어요. 지금은 약간 손실 보고 있지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양 대리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석유 화학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최근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경기 불안감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 수급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약간 중장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기금 쪽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계속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상당히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2만 원 선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그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그래도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정고점 부근인 한 21,000원 선을 우선 제시해드리고요. 이 21,000원 선 이후에도 충분하게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사이의 변동폭은 상당히 좀 많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을 우선 제시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단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왜 이럴까요? 지금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코스닥 지수도 하락으로 좀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양시장이 모두 다 파란불이고요. 장주 저점 부근까지 다시 힘이 좀 빠졌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양시장에서 좀 나란히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이 앞서 오전장이 마이너스로 거래 마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반면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상승 전환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급락이고요. 다시금 좀 어수선해집니다. 나머지 시간 2시간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러셔야지 오는 이 주말을 더욱더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조금 늦은 휴가를 좀 가게 됩니다. 자리 비우게 될 텐데요. 새롭게 또 함께하는 MC와 함께 재밌게 시간들 보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세요.